제가 주제는 지금 기업의 성장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경영의 필요성에서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와 또 영림원이 그동안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고 함께 왔는지를 저희 회사의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하면은요,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동성식품이고 저는 대표이사 이용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올해 4월달에 30년이 됐고요. 저희 87년에 창립을 해가지고 면류, 떡류, 소스류를 직접 제조,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캐터링,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CJ 푸드 시스템, 푸드머스, LG아몬, 메이저급 캐터링 업체들은 저희가 다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유통사업, 외식사업, 수출, 식자재, 분납까지도 저희가 이제 식품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보통 B2B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 이름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엘타워라든지 이런 데 여기도 뷔페 레스토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뷔페 레스토랑이 만약에 CJ 푸드 시스템 이런 데서 이제 식자재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 떡이라든지 면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식 사업 쪽에서는 이제 면류, 떡류 업계에 이제 저희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 사실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고, 저 식품회사 대표인데, 근데 이제 저 얘기를 잠깐 이제 드리면서 아마 그 다음 장으로 이제 제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저희 동성식품에 온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2002년 이제 1월 달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3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제 아버님께서 창업을 하셨어요. 87년도에. 근데 이제 2002년 이제 1월 달에 관악을 이제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그 전에 이제 두산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이제 신입사원 생활하고 있다가 딱 1년 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와야 될까 말까지 고민을 하다가 말하면 없더라도 약간 제 손에서 말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2002년 1월 달에 합류해서 벌써 제가 그때부터 경영을 맡은 지는 한 15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와서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좀 제 나름대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2001년도 매출이 제 기억에 한 60억 정도 되는 이제 작은 식품 회사였고, 지금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60억짜리 매출을 영업부에서 매출 마감을 치는 걸 보니까 이 엑셀도 아니고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서 부장님 이런 분들이 막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계산기가 이게 숫자 잘못 들어가면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게 참, 물론 이제 식품회사, 그리고 식품회사분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관리직이 한 20명 이렇게 됐는데 컴퓨터가 딱 한 3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산에서 근무할 때는 1인 1PC, 그때는 다 대기업은 그랬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외국도 아닌 거기서는 벌써 이 컬처럴 shock 같은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손익자료라든지 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세무사가 세무조정 할 때 연말에 한번 딱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대충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는 저도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봐야 이제 직장생활 1년 경험인데, 아무리 작은 회사지만은 이 회사를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제 꾸려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잘 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나오면은 이렇게 영수증이라든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양철 책상 밑에 맨날 지방세 세금 불부합 자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재무팀에서 이제 그런 게 왔다고 하고, 보니까 영업부에서 세금 계산서 받아도 이 영업사원 책상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개월씩 거기서 썩고 있고, 그래서 재무팀에 보고도 안 되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내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제 대표이사 직함이 아니었고 부사장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직함은 대표이사셨고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28살에 왔거든요. 좀 젊어 보이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들에 대한 제가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까지 발생을 하더라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업에 종사하시고 뭐 고객사들을 만나신다든지 하셨을 때 아마 뭐 큰 회사들 잘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목이 뭐냐면 기업의 성장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경영의 필요성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신뢰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를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분석이 안 되면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회사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말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정확한 건지 물건이 어디 딴 데로 빠지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ERP를 이제 도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두산 주식회사 두산에 또 뭐 그룹 단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연히 하여튼 식품지에 제가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딱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가 그 식품지지에서 ERP를 막 도입한 지 한 3개월인가 4개월 됐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거기서도 막 전산이 다 꼬여가고 좀 뭐 날라가고 그래서 입력했던 게 다 없어지고 해서 뭐 자기들끼리 막 신경질 내고 뭐 여직원들 짜증 내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를 지나오다 보니까 ERP라는 거는 어렴풋이나마 이게 필요한 건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회사가 성장돼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ERP 도입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뭐 계산기를 뚫으란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건 ERP 뭐 화면을 열어서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고 또 들어가서 모듈 들어가가지고 키인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뭐 굉장히 우수한 뭐 좋은 대학을 나온 뭐 그런 직원들이 많거나 뭐 똑똑한 직원들이 많거나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작은 식품회사다 보니까 맨파워도 좀 약할 뿐더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직원들의 불만은 뭐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ERP를 도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사람들이 입력이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하니까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이 좋아도 뭐 데이터의 결과값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조직들의 뭐 반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3대 있었는데 ERP를 쓰려고 하면은 1인 PC 정도는 다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이제 비용적인 뭐 부담감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밑에 써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입하기 전부터 어떤 반발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두산에서 본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영민원한테 굉장히 감사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까 그 컨설턴트 한 분이 다 총괄하시면서 두 분인가 또 스텝 컨설턴트 같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저희 쪽 담당 팀장이랑 계속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탕이 없는 데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입하는데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서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손익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던 것들이 반기에 한 번으로 땡겨지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동아촉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기에 한 번, 이제는 매월 한 번씩 손익 결산을 저희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늦게라도 데이터가 계속 보면서 집계가 되고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경영에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영업 쪽에서의 매출 흐름, 뭐 고객사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직원들과의 이제 신뢰도도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기 정량적 효과에서 뭐 업무가 15일 단축됐다는데 실제로는 15일보다 훨씬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손익자료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단축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미수채권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원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물론 저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저게 금방 뭐 도입하자마자 1년 만에 뚝딱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K 시스템 2000인가 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도입해가지고 이제 쓸 때였는데 거의 그냥 고생 한 2, 3년간은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계속 한 1년 가까이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구축형 ERP라는 거를 썼었어요. 그래서 아예 통짜를 다 이제 사서 뭐 이렇게 저희화해가지고 썼는데, 저희도 계속 에러가 있었고, 또 뭐 저희가 쓰는데 부주의함도 있었고, 뭐 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축적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썼나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클라우드 ERP를 교체한 게 검토가 시작했던 건 2015년 가을이었던 것 같고, 이제 2016년 1월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 ERP를 다 쓰고 올해 이제 2년차 정확하게는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바꾸게 된 계기는 뭐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영림으로 가겠다라는 건 있지만 이제 뭐 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견적도 받고 했었던 부분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림원과 이제 협업이 굉장히 잘 됐었고, 저희가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도 영림원 쪽에 그런 구축형 ERP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거의 억가가 있었던 거, 억이 넘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다른 여기 그 회사 업체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유니 ERP라든지 저희 고객사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식사까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정했던 거는 잘은 몰라도 영림원에서 보여주던 이제 진전성이라든지 뭐 신뢰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모험처럼 했었죠,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클라우드 ERP 도입할 때는 사실 좀 더 편안하게 도입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가성비 부분에서는 저는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음에 도입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그 대표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상담 같은 거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야 우리가 돈 주고 이거 딱 갖고 왔는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왜 계속 에러가 나고 뭐하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 업종, 업태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영림원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합한 이제 모델들을, 뭐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잘 선택을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컨설턴트 분들이 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한 1년 조정 기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 가면 또 뭐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계속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저희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는 아까 얘기 좀, 지금은 그럼 그때 당시에 한 15년 전에 한 6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이제 그때보다 외형이 한 6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 클라우드 ERP를 도입할 때 500억 이상, 1000억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500억에서 1000억 사이까지도 쓸 수 있는, 5, 600억 선에서도 쓸 수 있는 ERP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싸기는 한데 프로그램이 너무 작아버리면 저희가 원하는 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영림원 프로그램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탕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ERP 때문에 저희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ERP를 도입함으로써 저희 회사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 부분이지만은 이제 ERP를 지금 쓰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저희가 쓰면서도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저희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식품 회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동차라든지 무슨 이런 부품 업체 이런 것들은 딱딱딱딱 뭐가 맞아떨어지지만 저희는 로스라든지 수율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값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건 있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카운팅하기보다는, 저도 사실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근데 어렴풋이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대기업은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생산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직접 어디 접어서 다시 컴퓨터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센서라든지 아니면 웹상에서 뭔가 연동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데이터화돼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원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성 이런 부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오늘 대놓고 간증의 기회로 나온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써있잖아요. 중견 중소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ERP가 영림원이다라는 거는 제가 앞에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무구소리를 하는 거는 일을 하기보다 이제 발표하는 거는 앞으로 저희 또 영림원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쓰면서 같이 또 계속 코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편안하게 저희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